안녕하세요. 외반을 진행하는 박남수입니다. 제가 좋은 그림을 한번 담아 보려고 조용하고 멋있는 곳에 버드나무를 한 이틀 작업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저수지들이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물을 1m 이상 빼가지고 제가 작업해놓은 그 자리가 바닥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옮기려고 보니까 태풍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데 15군데 중에서 한 10군데는 물을 급하게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어디 촬영을 해야 되고 갈 데 없나 해가지고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도 역시 물을 지금까지 한 3일 동안 뺀 게 한 1m 40 정도 전후 뺐습니다. 이것도. 근데 그나마 이곳에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이곳은 배수가 돼도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급하게 선택해서 제가 이제 이곳에서 촬영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배수. 낚시할 곳이 많지 않은 상황 속 찾아온 저수지. 배수에도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하룻밤 낚시. 삶은 끝없는 변화의 연속.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도전. 힘든 상황에도 붕어를 만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건 사이즈는 된다. 좋았어. 이야, 진짜. 오늘의 포인트는 베스가 서식하는 계곡형 저수지다. 여기도 몇 시간 사이에 한 2-3cm 물이 빠졌네 또. 태풍의 영향으로 배수가 있었던 곳. 다행히 지금은 물을 거의 잠근 상황. 수심이 깊지 않지만 배수에 적응한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해주길 바라며 경건한 마음으로 낚시 준비를 해나간다. 포인트가 정해진 만큼 이제는 정면 돌파다. 낚싯대 편성은 1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데가 26대부터 가장 긴 데가 이제 44대까지 폈고요. 수심은 거의 평지입니다. 좌우측이 거의 비슷하고 짧은 데나 긴 데나 거의 비슷하고, 수심은 한 95에서 한 1m 정도, 그 정도로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이제 그 태풍 영향으로 물을 확 빼버렸는데 3일 동안 빠진 게 여기 한 1m 한 40 전후 물이 빠졌고요. 첫날 한 7, 80 빼고, 그 다음날 한 30 빼고, 그 다음에 어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가 한 20cm. 근데 낮에는, 지금 아침부터 낮에는 한 2, 3cm 정도 거의 이제 물을 잠근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이제 그 배수가 돼도 여기는 입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 빼버리니까 고기들이 일단 다 빠졌죠. 여기 만수이 거의 다 됐다가 고기들이 빠졌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막 한 1m 가까이 빼버리면. 그랬다가 그 다음날 한 2, 30cm 빼면 거의 확 뺐다가 그 2, 30cm 정도면 약간 이제 안정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거의 세우다시피 3일째 돼서 해버리면, 잘하면 오늘이나 내일부터는 이 고기들이 다시, 수심은 얕아졌지만 다시 살살 움직여서 혹시 낚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느 곳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곳을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밤에 오늘 열심히 하간 꼬박 제 마음은 여기서 의자에서 아침까지 그냥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와줬으면 하는 기대 반 설렘 반 그렇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장하다. 야, 쉽지는 않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태풍의 영향으로 배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오늘 낚시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다. 입질이 없는 가운데 조용히 낱낚시가 흘러간다. 지금은 탐색차 지렁이 껴서 넣습니다. 한 3마리 껴서 넣었더니 낚싯대 끝이 싹 돌아가요. 뭔가 하고 채봤더니 뭐 베스가 그랬는 모양입니다. 지렁이 꼈더니 그러네요. 하여간 빨로 뭐든지 지렁이가 입질은. 물속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베스가 있었나 보네 거기. 포인트를 탐색하는데 지렁이만한 게 없다. 글루텐과 지렁이 미끼를 골고루 껴놓고 상황을 지켜본다. 그 사이 밤낚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 해가 짧아져 금세 어두워진다. 계절의 변화는 늘 신비롭다. 초저녁부터 밤 10시까지가 오늘 낚시의 관건. 어둠과 함께 긴장감도 함께 몰려온다. 산이 뒤에 바로 산이 있어가지고 뱀 많을 거야. 독사도 조심해야 돼. 간간히 뱀도 눈에 띈다. 항상 주변을 살피며 안전한 낚시를 해야 한다. 지금 현재 베스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지금 6대는 지렁이를 꼈고요. 6대는 그루텐을 꼈습니다. 일단 뭐 탐색 차원에서 지렁이 위주로 많이 꼈고요. 일단 뭐 붕어가 오늘 좀 안정이 돼서 오늘부터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으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붕어가 수위가 안정이 되니까 슬슬 상류로 좀 붙어가지고 오늘 입질 뭐 몇 번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붕어들이 상류에 올라갔을 때 가장 입질 받을 확률이, 입질 빈도가 빠른 미끼 위주로 지렁이 그루텐을 이제 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잡고기가 심하게 대들고 이러면은 이제 옥수수도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뭐 잡고기도 그렇게 별로 안 대드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지렁이 6대도 그냥 뭐 처음에 집어넣을 때 한번 받아먹은 거 외에는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뭐 지렁이가 일단 저는 그래요. 입질이 일단 물속에 있는 그 생명체는 지렁이에 가장 빠르죠, 반응이. 그래서 베스터나 이런 데서 지렁이를 꼈는데 지렁이가 보존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반응이고,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기대가 됩니다. 대물 붕어는 본능적인 행동에 지혜를 더해 활동한다. 당연히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강해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한다. 대물 붕어라면 배수에도 적응했을 터. 하지만 경계심이 강한 만큼 주간보다는 야간 행동을 할 것이다.
베스터에서 지렁이가 보존되는 것을 확인한 만큼 희망을 갖고 집중력을 올린다. 황금 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입질은 없는 상황. 또다시 배수가 시작됐다. 지금 이제 전자찌부를 밝히고요. 낚시를 진행한 지 이제 한 3시간 가까이 됩니다. 2-3시간 정도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물을 계속 빼다가 확 빼다가 조금 빼고 그러다가 오늘 낮에는 거의 잠근 상태가 됐는데, 그리고 후달까지 초저녁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좀 올라붙었는 모양이다 아주 바짝 긴장했는데, 태풍 영향으로 태풍 내일 모레 이제 이쪽으로 관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태풍 영향 때문인데 갑자기 다시 또 물을 뺍니다. 내일에 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물을 빼기 시작해가지고 찌들이 다 올라옵니다. 잠깐 사이에. 야, 이게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바짝 분위기 좋아서 긴장하고 찌를 이제 확 기대감에 바짝 긴장이 됐었는데, 긴장이 확 풀려버리는 거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나쁜 게, 물을 빼면 괜찮아요. 하루 이틀 2-3일 지나서 2-3일 지나고 나면 그 물을 빼도 입질을 하는 데들은 2-3일 지나면 그래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나쁜 게 물질하는 거죠. 뺐다 잠궜다 이런 거, 많이 뺐다 적게 뺐다 뭐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지금 쫙 뺐다가 조금 빼다 잠궜다가 다시 빼버리고, 이건 상당히 안 좋죠. 갑자기 긴장이 풀려버리고 의지가 확 꺾여버리는 거죠. 많이 안 좋습니다. 내가 뭐 안 좋은데 그래도 낚시라는 거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낚시가 되는 거죠. 이제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뺐다 멈췄다 반복하는 것은 최악. 기대됐던 상황이 변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또 갑자기 뭐 태풍이 또 이쪽으로 생겨버려가지고 며칠 사이에 나 참. 열받을 것도 없는데 하기야 뭐 천재지변이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만 감성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수심이 뭐 한 95 정도 됐던 데에서 지금 벌써 빠진 지 수심이 한 10cm 정도 빠졌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내일 아침 되면은 무지하게 얕은 수심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물을 빼는데요. 이게 지금 물이 빠졌다가 한 1m가 안 되는데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세웠다가 다시 또 빼버려서 이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벌써 한 10cm 뺐는데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뻔히 낚시가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배수가 되는, 이 얕은 데서 배수가 되는 상황에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앉아 있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뻔히 아는 거를 미련 떨고 앉아서 한마디 어떻게 혹시 오지 않을까 이거 요행을 바라는 거, 이거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쉬고 혹시 새벽에 봐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나와서 마저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찌 앞에 앉았다. 예상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은 만큼 다시 낚시에 집중해본다. 어둠 속에서 찌불이 반짝인다. 자신을 믿으라는 듯
입질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이 미세한 어신이 포착됐다. 급하게 올라오는 찌, 놓치지 않고 챔질한다. 붕어다, 붕어. 이야, 크진 않지만 참 귀한 붕어 나오네. 들어 올릴게요. 아휴, 참. 야, 물이 한 12시 전후 되면서 한 10cm가 빠져서 한 5cm를 내렸는데 바로 또 한 1시간 만에 쭉 찌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들어가다 좀 쉬었다, 한 2시간 쉬었다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미끼를 점검해 보니까 어차피 찌를 내리면서 미끼를 점검해 보니까 지렁이들은 거의 뭐 다 없어요. 어떤 건 한 마리 너덜너덜해서 붙어 있고. 그래서 올 그루테린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지금 바꿔서 넣고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바로 앞에 제가 가장 짧은데 26대가 좀 빠르게 올라왔죠. 그게 좀 물을 빼니까 얘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입질이 점잖지가 못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걸려 나오지 않았으면 뭐 살치였나 이 정도로 아주 빠르게 올라왔죠. 그랬더니 힘은 좋아요. 그래서 한 월척은 무조건 데리라고 생각했더니 의외로 조그만하네요. 근데 동그랗습니다. 빵은 좋습니다. 이제 가을이 접어드니까 힘은 상당히 좋아요. 이 저수지가 힘은 좋죠. 이야, 그래도 그냥 크진 않지만 붕어 구경을 하네요. 이야, 참 대단한 붕어네. 동그랗네, 붕어는. 오, 바늘은 깊이 삼겼어요. 붕어에 따라서 느낌이 작은 것도 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귀한 붕어네. 아유, 자, 얼른 가라. 이쪽으로. 그래. 찌가 완전 미사일에 한 1초 만에 올라오네. 코앞에 했더니. 만약에 그냥 모치 챔질 못하고 뚝 떨어졌으면 아마 살치했나? 살치한 것 같은데 그러고 말았을 것 같아. 힘 좀 쓰, 무게감이 좀 있더라고. 힘 좀 쓰는더라고. 그래서 턱걸이 월척은 되겠구나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붕어를 만났다.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다. 힘든 상황인 만큼 더욱 값진 붕어, 값진 희열. 이 맛에 낚시를 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입질이 찾아온다. 이건 좀 사이즈 좀 된다. 좋았어. 야, 진짜 이건 뭐야 이거 진짜. 참나 이것도. 야, 이건 사이즈 좀 되네. 이야, 이게 입질이 진짜 약하네. 이야, 이건 좀 사이즈 좀 돼. 이야, 참 죽였어. 이야, 미쳐버리겠네 나 이거. 이런 경우도 있구만. 이야, 9번대죠. 가장 긴 대입니다. 4, 6대. 조만간 한 마리 나오고, 여기 입질이, 이게 지금 물을 계속 빼니까, 얘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좀 날카로운 거죠. 입질이 약해요. 빨간불이 밑에 한 5cm 있던 빨간불이 살짝 보이더니 살짝 다시 들어가죠. 그러더니 빨간불이 살짝 또 다시 보이길래 챔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힘은, 가을이 돼가니까 진짜 좋습니다. 진짜 대형급 한 마리 걸으면 우지끈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월척이죠. 붕어도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붕어도 모양이 이쁘죠. 동글동글하고 좋습니다. 힘도 좋고. 야, 이게 진짜 반전이네. 거의 포기했는데 한 2시간 쉬었죠. 그래서 창문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물이 많이 안 빠졌어요. 자랑 아침에 이거 걸어 들어가, 저 찌가 하나 걸려 있는데 지금 버드나무에 걸어 들어가서 바늘을 삘 정도로 물을 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또 생각보다 좀 덜 빼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낚시를 시작했더니, 야, 이게 좀 역대급 태풍을 이기고 올라오는 붕어입니다. 입질도 없다가 의외로 물 빼고 나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 2마리째 붕어가 나오는 거죠. 자, 참 귀한 붕어입니다. 저한테는. 자, 어우, 자, 힘 진짜 좋네. 힘쓰는 거에 비해서는 막상 꺼내면 사이즈는 안 커요. 힘쓰는 거보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귀한 붕어. 태풍 속의 귀한 붕어. 자, 태풍 속으로. 야. 이게 물이 빠지니까 완전 정글이 됐어요. 야, 그림은 이쁘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저수지라고 여기 생각을 하고 여기를 그나마 선택해서 왔지만 그걸 진짜 해주는구만. 그 특징들이, 그 저수지의 특징들, 그런 거는 진짜 무시를 못하는 거야. 삶의 축소판과도 같은 낚시. 하룻밤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오간 느낌이다. 가능성을 보고 어렵게 찾아온 곳. 악재 속에서도 귀한 붕어를 만나며 반전의 반전을 맛본 값진 시간이었다. 아, 여기서 이번 방송 촬영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좀 있으면 이제 태풍이 시작되죠. 이곳이 좀 있으면 태풍이 시작돼서 내일 오후까지 이곳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풍 전에 그 큰 일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 있죠.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무지하게 고요합니다. 바람 한 점 없고 좀 있으면 큰 놈이 몰려올 텐데 느낌이 묘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조항이 붕어가 나와줘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조항에 치우치지 않고 내용 있는 방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낚시 방송이라는 거는 붕어가 항상 또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항을 쫓아다니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동안에 그런 저를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좀 사이즈 좀 된다. 좋았어. 야, 진짜. 야, 이게 좀 역대급 태풍을 이기고 올라오는 붕어입니다. 입질도 없다가 우회로 물 빼고 나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 2마리째 붕어가 나오는 거죠. 자, 참 귀한 붕어입니다. 저한테는.